나 진짜 오늘은 로켓크로스 시작한다. 강의는 너무 비싸니까 그래, 유튜브 보면서 독학으로 시작하자. 아, 소싱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맞지. 상세 페이지는 AI로 빠르게 만들어야지. 광고 어렵다던데 생각보다 쉽게 설명하네. 완전 이해되는데? 좋았어, 이제 시작해볼까?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아, 모르겠다. 내일부터 하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유튜브에 로켓크로스 시작하는 법 검색하고 영상 이것저것 보다 보면 왠지 나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죠? 머리가 새하얘지죠? 저도 그랬었어요. 워낙 관련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진짜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단계별로 딱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 진짜 유료급 강의 내용이에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강의료 100만 원은 아끼실 거예요. 초보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막상 시작이 어려운 이유,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배우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소싱만 잘하면 된다. 또 누군가는 광고가 핵심이니까 광고만 팔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전체 그림 중에 한 조각일 뿐이에요. 로켓크로스는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즐은 한 조각만 가지고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로켓크로스의 흐름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로켓크로스의 전체 흐름은 크게 이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팔릴 상품을 정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상품 기획 단계. 두 번째는 클릭을 만드는 시각화 단계. 세 번째는 클릭 이후 전환, 리뷰, 재고를 최적화하는 운영관리 단계인 상품 관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광고를 효율화하고 외부 유입으로 매출을 키우는 마케팅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크로스를 제대로 시작하시려면 이 4단계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 단계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팔리는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상품 기획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기획 단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 판매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품 기획 단계에서는 판매할 상품을 정하고 시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내가 팔 상품이 있는지 소싱을 하고 그 상품을 정한 다음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팔지 정확하게 기획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보자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저 뭘 팔아야 되죠?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내가 쓰는 물건부터 시작하라입니다. 내가 쓰는 물건이요? 쉽게 말해서 초보 추천 아이템은 이런 아이템을 추천드려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강아지 용품을 파는 거죠. 저는 집에서 요리하는 게 취미예요. 이런 분들은 요리에 관련된 상품을 팔면 좋겠죠. 저는 매일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덕후예요. 이런 분들은 자전거와 관련된 상품을 팔면 좋겠죠. 다시 말해 본인이 좋아하거나 평소 자주 즐기는 분야에 관련된 아이템을 판매하시는 게 접근하기 쉽고 편하실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평소 자주 사용하던 아이템인데 불편했던 아이템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아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템들의 불편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상품을 소싱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거예요.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구매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소싱을 하시면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단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증이 필요한 품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용품, 입에 닿는 식기용품, 그리고 아동용품, 이런 상품들은 인증을 받아야 해요. 초기 인증 비용이 적게는 7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까지의 비용이 들다 보니까 초기에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증 품목들은 피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상품이 인증 품목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픈톡을 활용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플은 루켓이라는 어플과 인증나라라는 어플을 통해서 인증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픈톡
이 KC 인증나라라는 오픈톡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인증나라라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오픈톡입니다. 여기에 접속하셔서 제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상품이 인증 품목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업체를 통해서 인증 품목인지 문의를 하셔도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이 업체는 네이버에 KC 인증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업체들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 업체들 중에서 문의톡이 있거나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소싱 금지 품목 두 번째는 다옵션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발류, 신발은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깔창,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는 프리사이즈 의류는 사이즈가 하나기 때문에 옵션이 많지 않죠. 그런 의류를 제외하고 사이즈가 있는 의류는 초보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옵션이 한 개인 상품을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상품을 정하셨다면 두 번째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장 조사는 먼저 키워드 조사를 할 건데요. 초보분들은 이 키워드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키워드는 쉽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어려우시죠?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벽에 액자를 달기 위해서 피스를 박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집에 전동 드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쿠팡에서 전동 드릴을 검색해서 상위에 뜬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검색하는 전동 드릴이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검색,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온라인 셀링에서 이 키워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 조사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주셔야 하는데 초보분들이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어떻게 조사하고 분석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FM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분석 방법은 자동 완성 키워드와 연관 검색어 키워드예요. 자동 완성 키워드는 이렇게 쿠팡에 휴지통이라고 검색하면 밑에 이렇게 키워드들이 뜨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자동 완성 키워드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들이 휴지통을 검색할 때 그냥 휴지통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휴지통 20리터, 휴지통 10리터, 미니 휴지통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많이 검색한다 라고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 소비자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하는 휴지통이 20리터 자동 센서 휴지통이다. 그러면 그냥 휴지통이라고 파는 게 아니라 휴지통 20리터도 상품명에 들어가야 하고 냄새 차단도 될 거니까 냄새 차단 휴지통도 넣어주시고 센서 휴지통도 들어가고 욕실에서도 쓸 수 있으면 욕실 휴지통, 주방 휴지통 이렇게 키워드를 다 넣어야겠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이렇게 자동 완성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관 검색어는 휴지통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밑에 이렇게 연관 검색어라고 뜹니다. 이것도 자동 완성 키워드만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쇼핑에서도 이렇게 연관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완성 키워드와 연관 검색어 키워드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체크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데이터랩과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키워드를 조사를 하는 건데요. 네이버에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뜰 거예요. 접속을 하셔서 쇼핑 인사이트 클릭한 다음 카테고리를 2차까지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기간은 1개월을 체크해 주시고 조회하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현재 자동차 용품 카테고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들의 순위 500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재 많이 찾는 상품이라고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키워드들이겠죠. 다음은 네이버 광고 탭에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가입을 하시면 광고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여기 도구 탭에 키워드 도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 내가 지금 판매하고 싶은 키워드들을 입력하신 다음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키워드들에 대한 검색 수, 한 달에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는지 PC와 모바일로 나눠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내가 검색한 키워드의 최근 1년 검색 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소싱한 상품이 계절 상품인지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모두 팔리는 상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남자가 많이 검색하는지 여자가 많이 검색하는지 그리고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검색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이 FM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방법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사이트들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분석 사이트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중에서 간단하게 몇 군데만 설명드리면, 아이템 스카우트는 워낙 유명해서요.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꼭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일간 트렌드와 주간 트렌드, 카테고리별로 많이 팔리는 이런 베스트 상품들이랑 그리고 베스트 키워드들을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들은 되도록이면 매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판매하려는 키워드를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밑에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 키워드라든지 지금 판매되는 매출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조회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1년간의 검색 추이, 3년간의 검색 추이를 통해서 계절성 키워드인지 시즌 키워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 키워드 관련해서 웹상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불사자라는 분석 사이트인데요. 불사자 사이트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기능은 AI 상품 기획 마술사예요. 내가 판매하려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 시장의 리뷰들을 쭉 가져옵니다. 그 리뷰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고요. 그리고 AI가 이렇게 상품에 대한 기획들을 해줍니다. 소싱할 때 이 기획이 중요한데, 요즘 AI로 기획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기획을 이렇게 불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사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쿠팡 리뷰 분석인데요. 쿠팡 리뷰 분석을 클릭하신 다음 분석하고 싶은 상품의 링크를 넣고 분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뷰를 분석해 줍니다. 어떤 옵션이 가장 많이 팔렸고, 그리고 하루 판매량 예측,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리뷰 수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환율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 상품의 전환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러라이프인데요. 셀러라이프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보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쿠팡에서 내가 판매하려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이 하단에 이렇게 이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무료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설치를 하시는 게 편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분석 사이트들이 정말 많아요. 저 그래서 어떤 사이트들을 써야 되나요? 이거 꼭 돈 내고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료 기능들만 써도 충분하시다 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사용을 해보시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시면 그때 결제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 분석 툴들을 활용해서 내가 판매하려는 키워드들을 조사할 건데, 초보분들에게 필수 소싱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검색량, 한 달 조회수 최소 몇 건 이상 소싱을 해야 하나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하지만 초보에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판매하려는 플랫폼은 쿠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색량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꼭 굳이 정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천 이상. 두 번째, 작은 사이즈, 그리고 비인증, 그리고 비시즌 상품을 팔아야 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기준은 이 로켓크로스 사이즈 유형 기준으로 소형까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보분들이 이런 사이즈 큰 쇼파나 이런 캠핑 트롤리를 파는 건 쉽지 않겠죠. 그리고 비인증 품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 품목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비인증 품목으로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시즌 상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초보들이 파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초보분들이 겨울 상품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월 정말 잘 팔릴 거예요. 근데 2월, 3월이 되면서 매출이 급하락합니다. 그러면 초보분들은 멘탈이 나가겠죠. 그러면 판매를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에게는 시즌 상품보다는 사계절 내내 나갈 수 있는 상품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들을 깔아놓고 이후에 시즌 상품을 추가로 등록을 해서 추가 수입으로 가져가시는 게 현명합니다. 세 번째, 판매 단가는 9,000원 이상 상품을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로켓크로스의 수수료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감안했을 때 9,000원 이상은 판매를 해야 어느 정도 마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단가는 9,000원 이상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시장 판매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시장 판매가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매 사이트에서 2,000원짜리 상품을 찾아서 40%를 마진을 붙여서 등록을 합니다. 이러면 팔리지 않을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팔려는 시장의 판매가를 조사해보니 평균적으로 10,000원대에 팔고 있네? 그러면 내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상품의 원가는 얼마일까? 이렇게 역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단 실행. 이렇게 정말 양질의 정보들을 접해도 실행을 안 하면 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실행입니다. 이제 실행하셔야겠죠?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은 경쟁사의 판매 가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판매하려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경쟁업체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에 팔고 있는지 평균가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비싸게 판매하는 판매자들의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왜 비싸게 파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저가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검색하기 이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크릿 모드로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시장 분석할 때 웨일 브라우저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시크릿 모드로 전환하는 게 정말 쉽기 때문이거든요. 쿠팡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신 다음 드래그해서 이렇게 니은 반대로 그려주시면, 그리고 떼주시면 바로 시크릿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독서대를 소싱한다는 생각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독서대로 검색하니까 정말 많은 상품들이 나오죠. 49,800원, 28,500원, 14,500원 가격대를 쭉 훑어봅니다. 평균적으로 2만원대 상품들이 많이 있구나. 19,000원에서 2만원대 상품들. 그리고 이런 기본 형태, 높낮이가 안 되는 상품들은 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비싼 상품들은 이런 높이 조절이 되고 이렇게 다른 기능들이 있는 상품, 이렇게 차별화된 기능이 있는 상품들이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차별화된 기능이 있으면 4만원대까지도 판매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싱한 상품이 차별화된 기능이 없고 현재 시장에 있는 기능들과 똑같은 상품을 소싱했다 그러면 평균가에 팔아야 되고요. 독서대로 예를 들면 15,000원이나 19,000원대에 판매를 해야겠죠. 내 상품이 지금 시장에 없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 그러면 최고가로 판매를 해볼 수 있겠죠. 내 상품은 진짜 저렴이 상품이다 그러면 시장의 최저가 11,000원대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판매가를 분석하고 실제로 구매가 일어나고 있는 판매가를 파악하셔서 그 판매가에 맞춰서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내가 판매하려는 시장 판매가도 정했습니다. 이제 판매하려는 실제 상품을 소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가지고 기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서 상품 소싱과 기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끊고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비자가 살 수밖에 없는 상품 기획하는 방법, 초보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필승 소싱 전략, 국내 소싱부터 중국 수입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판매가와 적정 마진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마진 계산기 공유까지. 솔직히 이 정도면 300만원 강의 수준입니다. 다음 편 바로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궁금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필요한 건 영상으로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하러 가볼까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데디가째였습니다.